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오늘은 북콘서트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시인이자 수필가이신 김재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 하세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오늘은 북콘서트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시인이자 수필가이신 김재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건강을 위해서 산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이 도봉산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침이나 저녁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산을 찾는데 벌써 가을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었다. 오늘도 가보니까 그 도토리가 벌써 우리 주변에 가을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시간에 계절 없이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데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은 등산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산을 열심히 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또 마음의 치유에도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김재근 선생님을 모시고 얼마 전 새롭게 김재근 선생님이 내신 사람은 길을 내고 길은 역사를 쓴다에 대한 이제 북콘서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백천 김재근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살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선생님은 2014년에 수필과 비평에 수필로 등단하셨고 2017년에는 인간과 문학에 시로 등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필가이자 시인이신 거예요. 네. 2019년에 서울시우문학상, 더 좋은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한국문인협회 회원, 아침문학회 회원, 인간과 문학파 회원이시고 에세이집으로는 걸으며 생각하며 사람은 길을 내고 길은 역사를 쓴다. 시집으로는 형태소, 삶의 의미, 문사동 가는 길. 외 공저 또한 많으신데요. 양력을 이제 읽다가 보니까 2019년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양력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아직 드러내놓고 소개받을 정도의 수준은 못 됩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늦은 나이에 이제 그 문학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게 2019년도 서울시문학상과 서울시우문학상입니다. 서울시우문학상과 그 다음에 더 좋은 문학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 문학적 소질이나 양력도 모두 부족하지만 더 잘하는 그런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상은 그저 온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선생님께서 그동안 들이신 노력이나 문학적 성취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은. 예, 부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선생님, 이 사람은 길을 내고 길은 역사를 쓴다. 이게 선생님 5번째 책이잖아요. 네. 수필로 등단하시고 나서 매년 책을 한 권씩 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랄까 책을 매년 한 권씩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려고 한다면 원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매년 책을 한 권씩 묶으실 만큼의 분량의 글을 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글이라는 것은
그 쓰기 나름이죠. 자기가 그 어떤 일이 있거나 또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 때 그때 그냥 그 편한 대로 그냥 써서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이 문제지 책의 양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무튼 선생님들 모시고 북콘서트를 할 때마다 저는 진짜 맨날 반성하고 자책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양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은 시인이자 수필가이시잖아요. 네. 시를 쓸 때와 수필을 쓸 때 예,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뭐 시나 수필이나 그 대상은 뭐 다 비슷하고 그런데 그 시는 일반적인 그 감동이나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필은 어떤 사건이 전개될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감동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수필을 쓰는데 그 시와 수필의 어디 따로 장점들이 네.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그냥 나름대로 시와 수필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제 시를 쓰기도 하고 수필을 쓰기도 합니다. 한 가지 그 제재 네, 제재를 모티프나 예, 이런 걸 예, 가지고 예, 어떨 때는 이제 수필로도 쓰시고 예. 어떨 때는 이제 시로도 예. 쓰시고 예. 쉽게 얘기해 주시지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또 무슨 이 선생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선생님은 뭐든지 착착 해내시는 슈퍼맨 같으세요. 아유, 별 말씀이요. 그리고 이제 예. 그 슈퍼맨의 그 기질이 이 책에 서문에도 나와요. 네. 이제 서문격인 책을 내면서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마라톤도 완주하실 정도로 체력이 진짜 뭐 남다르게 좋으셨는데 어느 날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50m도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시기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산악회 회장님까지 네. 네, 그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할 때는 자신의 건강함을 모르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아파 보면은 그 병을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은 나도 언제 저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그 마라톤을 풀코스도 여러 번 했는데 풀코스요? 예, 42km, 40.195 5km 뭐 동아 마라톤, 중앙 마라톤 이런 걸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자신이 있었죠. 뭐 건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다리가 아프다고 할 때 왜 다리가 아플까, 허리가 아플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네, 이해를 못했죠. 근데 막상 제가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해서 50m를 못 갔어요. 아팠어.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0m 못 가던 것을 약을 먹고 100m 늘리고 또 200m 늘리고 1km 늘리고 이렇게 해서 뭐 1시간 가던 걸 2시간 가고 2시간 가던 걸 4시간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몇 시간 5, 6시간, 7, 8시간까지 그냥 다닐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 일상에서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네. 네, 저도 오늘 다시 태어난 듯 아기가 걸음마를 연습하듯 다시 이제 열심히 걷고 네. 건강도 다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다짐이 막 불쑥불쑥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7년여 동안 전국을 답사한 내용을 이 책에 다 담으신 거잖아요. 네. 7년이라는 그 기간이 짧지는 않아요. 네. 네, 그 7년여 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쓰신 메모들, 사진들 정리하시고 이 책을 한 권으로 이제 오로지 이렇게 딱 펴내셨을 때 감회가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네. 산을 좋아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 그 사진을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현장의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느끼긴 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다 잊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예. 사진만 남는다고.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산을 다니고 또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가기 때문에 네네. 그 잘못하면은 네. 예, 네. 일행을 놓치거나 또 그 뭐 다른 일을 하기 자신의 일만 하다 보면은 다른 단체에 피해를 주기 그쵸. 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그 기록을 이제 남기기 위해서 그 잠깐 동안이라도 메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와서 아유. 이제 이 정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이렇게 책이 한 권 나왔네요. 진짜. 네. 근데 글을 써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조금 전 떠올랐던 네. 기억이 뭐 좋은 생각도 사실은 빨리 메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글을 쓰다가 보면 네. 제 무릎을 제가 탁 칠 정도로 이야 정말 명문장이다 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네. 뭐 그런데 네. 이 책을 쓰시면서 선생님께서 특히 이건 정말 이렇게 내 가슴에 남는다. 특히 이제 또 뭐 그런 문단이나 문장이 있으면 네. 네. 제가 그 알려주세요. 뭐 부족하지만은 네. 책에다가 실어놨으니까 네. 책을 보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저자들은 보통 그 하고 싶은 말을 책 서문에다가 그쵸. 씁니다. 그래서 네. 책을 내면서 하는 거기다가 저도 그 생각을 이제 그 글로 적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책 서문에 몸이 아파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산은 자연의 보고다. 산을 오르면서 삶의 인내를 배우고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 싱그러운 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나누는 영혼의 말을 가슴으로 듣는다. 천천히 걷거나 명상을 하며 자연의 귀를 기울이면 눅눅한 감정은 저절로 없어지는 무념무상의 시 공간을 느끼게 된다. 길이나 산은 정직하고 가식이 없다. 걷거나 산을 오르는 길, 그 길은 자신의 땀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걷는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자 방법이다. 그다음 서문에서부터 감동적입니다. 선생님. 네. 그다음에 여행은 네. 배움을 몸으로 체험하는 또 148페이지. 148쪽에 네. 여행은 배움을 몸으로 체험하는 또 하나의 길이다. 우리 국토에 대한 답사 여행을 하면 이제껏 몰랐던 역사도 현장에서 몸으로 알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더더욱 국토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추운 겨울에도 새싹들은 말없이 봄을 기다리고 있듯이 평소에도 우리 조상들의 소중한 자취와 설에 있는 우리 땅,
우리 역사를 찾아보는 것도 내일을 위한 국토 자랑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몸으로 아는 게, 네, 몸으로 배우는 게 최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네, 네. 네, 몸으로 해야 기억이 네. 오래 갑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52페이지. 예. 네, 그 252쪽에 시작이 어렵지 중도에 그만두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한 둘레길이다. 네, 건강한 사람이라면 두 발로 답사하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건강함에 감사함을 느끼는 여유로운 길이다. 이어지는 곳마다 주변 풍경과 역사를 살피면서 내 주변을 알아가는 재미도 삶의 여유를 느끼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네. 사실은 이제 252페이지는 네. 제가 좀 읽어주십사 하고 했던, 예, 거긴 한데요. 네. 네, 시작이 어렵지. 네. 예,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다면 네. 누구나 다 가능한. 네. 네,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직접 읽어주시니까 네. 막 마음에 팍팍 꽂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예,